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숙제를 좀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게 기억이 나네요. 참, 이걸 정확히 뭐라고 하죠? 무슨, 글쎄, 이런 글자 있죠. stop 같은 경우에, 원노트를 열어야겠다. stop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냥. stop 같은 경우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ing를 할 거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stop ing가 나올 수도 있고, stop P가 하나가 더 더해진 ing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 반복되는 거를 뭐라고 부르더라? 영어, 자음, 두 개 반복. 이걸 정확히 이름이 뭐더라? 영어 이중모음 이거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이거, 잠깐만, 영어 자음, ing 붙을 때 반복.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를 지금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거를 지금 숙제를 만들 건데 그걸 설명할 수는 있는데 용어를 모르겠어요. 전 지금 그래서 용어를 좀 검색을 해볼 건데 왜 그런지에 대한 용어를 이 사람도 말을 안 하잖아. 이걸 정확히 뭐라고 부르냐고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영어로는 무슨 더블링이라고 해야 되나? consonant 더블링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What is the name of the rule? consonant doubling 이렇게 해서 찾아볼게요. 딱히 이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교과 과정에서 이거를 딱히 가르쳐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간단하게 챗 GPT한테 물어볼게요. Give me some examples of consonant doubling.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왜 그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만들도록 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설명부터 하자면은 이 글자 자체에서 보면 돼요. 이게 이름절인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음절 단위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분하기 되게 힘든 단위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음절 단위 구분을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딱딱 떨어지는 글자 단위잖아요. 가, 나, 다, 라,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 글자 단위인데 한 글자 글자를 세는 단위이고 영어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다 연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음절 단위를 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랑 약간 달라요. 이거 방식이. 음가 단위가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탑 같은 경우에 이게 몇 음절이야? 라고 물어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은 얘기를 이거 해드리자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케이크 있죠? 이게 몇 음절이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몇 음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3음절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K, 크니까.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1음절이거든요. 케이크.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목이 이렇게 소리가 유성음으로서 한 번 울렸기 때문에 이게 케이크면 1음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주는 것도 있는데, syllable, counter. 이렇게 하면, 아이고, C로 썼구나.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단어를 넣으면은 케이크를 넣으면은 몇 음절인지 세준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1음절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케이크가 몇 음절인지 알 수가 없는 민족인 거예요. 애초에 소리를 내는 방식은 똑같은데 그걸 세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음절 숫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예전에 사전에 보면 이렇게 단어마다 점 위에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음절 숫자를 세는 거를 거기다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것도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안 중요하다고 해도
stop인지, stopping이 1p인지 아니면 stopping이 double p인지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외우는 방법이 있겠지만 모든 것에 다 그렇게 적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을 알면 간단해요. 첫 번째, 이름절인가? 첫 번째 질문은 이름절인가? 이거고 두 번째 질문은 마지막 글자로부터 자음, 모음, 자음 순으로 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부합돼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끝에 그렇다면 끝의 단어가 아니죠. 끝의 글자를 1배 더 사용할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논리인 거예요. 그냥 이 더블링, consonant doubling rule의 논리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stop이라는 글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stop 같은 경우에 지금 끝에서부터가 아니라 TOP만 이거 보면 된단 말이에요. T는 자음이에요. O는 모음이에요. 그 다음에 P는 자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끝에 글자를 1에 더 사용할 것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거를 다 외운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근데 그거를 아이들에게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숙제를 생성을 하려면 무슨 짓을 해야 되냐? 글쎄요.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저한테 컨서넌트 더블링에 대한 예를 보여줬는데 이걸로 보는 게 더 낫겠다. 이게 더 크게 나오네. fog이도 그렇고 hopping도 그렇고 trapping도 그렇고 running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개를 가져왔죠. 그래서 give me the most common cases 이렇게 말했는데 글쎄요 몇 개 정도? 10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로 좀 가장 흔한 케이스를 저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foggy, hopping, trapping, running, stopping, planned. 그죠? 이런 식으로 planning도 마찬가지고 ed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현재 분사건 간에 과거 분사건 간에 전부 다 두 개가 다 붙는 이거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요. 가끔 헷갈린다고요, 이게 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아이들에게 알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하나씩 들어갈게요. 일단 그림 자료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완벽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자료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암키에다가 이걸 생성을 해낸다 라고 하면은 제 걸로 가서 덱을 하나를 생성을 하겠습니다. 컨서넌트 더블링이라고 덱을 생성을 할 건데 나 철자 맞나 이거? 자 이것도 봐봐요. 더블링인데 여기에 L이니까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 가끔 요건 아니고 요건 얘가 아니고 이런 게 진짜 많아요. 이거 맞아? 이런 생각 드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프리셋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컨서넌트 더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C니까 한 요쯤에 있겠네. 네 여기 있네요.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한다. 근데 어떤 카드를 추가를 할까 생각 좀 해봅시다. 이런 카드를 추가를 한다. 다음 단어의 끝에 각각 다음 단어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고치시오라는 베이직 카드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plan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답을 두 개를 다 말할 줄 알아야 돼요. planned 그 다음에 planning 그 다음 planned 그러니까 이거를 왜 교과 과정에서 내가 못 만났냐면은 누군가는 분명 가르쳐 줬을 거고 정말 잠깐 다루고 넘어갔을 텐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이걸 아는 학생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음절에 대한 교육 자체가 없는 영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되게 단순한 거고 되게 간단한 건데, 근데 이거를 가르쳐내기 위해서 음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도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걸 가르쳐서 아이들이 이걸 해내도록 만들기에 일한 티는 안 나고, 시간은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게 하나씩 깨져 있으면 아이들이 이해력이 떨어져요. 점점. 상위 지식에 대한. 그래서 이걸 안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안 해줄 수는 있는데, 점점, 이거를 선생님들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여주기 위해서 좀 가성비가 안 나오니까. 시간 대비 성능비가. 자, 그래서 이거를 완벽히 설명해내기 위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 내가? C, 자음, C를, 자모자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자음, B니까 모음, 자 해서, 자음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글자, plan에서 이 글자 크기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음절 단위를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일단 글자 크기를 72 정도로 키우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서 화살표로 있고, 자음이잖아요. 이게 자음. 보라색이야, 화살표가? 그런가 보다.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상관은 없지만 자음 그리고 모음 이렇게 할까? 모음 그리고 자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플래닝 이렇게 할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었겠다. 이렇게 할 건데 자음, 모음, 자음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글자 1회 반복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글씨체 참 예쁘네요. 무슨 글씨체지? 칼리브리?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칼리브리라고 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caliber, 어, caliber, 궁금하네. 제가 궁금한 걸 좀 다음 날로 넘기지 않는 성격이라서 보고 가겠습니다. 유글리시닷컴에다 쳐볼게요. 어떻게 읽는지 실제로. 2007, they changed from Arial typeface to Calibri, and they 칼리브리라고 읽네요. 정확히 뭐지 이게? 일단 저건 답 나오기까지 조금 기다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거를 그림 파일로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ed를 써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단어가 바뀌어도 화살표 위치만 조금 바꿔주면 되니까 자음, 모음, 자음,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1의 반복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사진이 들어간다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낫다. 그리고 이 사진도 하나 더.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음, 모음, 자음, 마지막 글자 1의 반복 척에 다음 단어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로 고치시오라고 했는데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이해하면 좋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칼리브리 is sensitive. 실제로 저렇게 읽히는구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넘어갑니다. 자, 다음 단어를 ing 플러스 ing와 플러스 ed 형태로 고치시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게 더 낫겠다. 플랜을 고쳐라. 이렇게 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그러면은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생성이 된 거를 보면은 다음 단어를 ing와 ed 형태로 고치시오. 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면은 플랜을 ing와 ed 형태로 고치시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음, 모음, 자음 이거를 제가 수업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보면서 정확히 인지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의 문제가 생성되면은 아이들은 잘 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단어. 플랜이 아니었죠. 다음 단어 뭐였지? fog. fogging, fogged. 글쎄, 별로 원하지 않는 건데, 그거는. 호핑도 마찬가지. 호핑은 좀 그러네. 왜냐면은, 글쎄, 호핑이라고? 아니, 맞긴 맞는데, 그러면 이건 자모자로 안 나오는데, 답이? 왜냐면은, 봐봐요. 이렇게 했을 때, 호핑이란 말이에요. 단어의 처음인가? 끝이 아니라? 여기는 이가 들어가는 거는 그냥 없는 걸로 치는 건가? 이렇게 하면은 끝에서부터 하면은 모자 모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호핑으로? 얘는 그럼 CBC 룰에는 좀 안 맞긴 하네. 조금 애매하다. 조금 애매하다. 아, 이거는 다른 이제 변수가 있는 케이스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 나중에 얘를 예로 잡기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만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얘는 일단 제끼겠습니다. running 제일 일반적인 케이스죠. running. running인데 네 여기 run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run 이렇게 발음에다가 발음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마지막 글자 1의 반복 이렇게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running도 만들어 놓고 run는 없잖아 근데 그지? 있긴 하지. run을 이제 무엇을 운영하다라는 타동사로 쓰면 run가 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써주고 싶지는 않은데 한번 볼까요? 사전에 나오는지. 룬드가 나오네. 런드가 굳이 어거지로 만들려면 만들어질 수는 있겠는데 아니지. run, run이잖아. 그러니까 과거 분사가 애초에 ed 형태를 취하지 않으니까 얘는 ed가 없는 거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run을
ing 형태로 고치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 얘로는 다 안 될 것 같아요. stopping. stop 방금 전에 하지 않았나요? 플랜이었구나. 자, 그럼 stopping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파생해서 stopping을 만들게요.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stop이니까 여기서부터요. 끝에서부터 끊어야 돼. 앞이 아니야. 잠오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글자 추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케이스로 stopped 또 만들어야겠죠. 일단 여기에서 stop. 왜 이렇게 배 없지? 를 ing와 ed 형태로 고치시오 라고 했을 때 이것 또한 그림이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stopped도 만들어졌고 또 뭐가 있을까? planned도 있고 swimming, 그죠? swimming도 있지. 스위밍인데 왜 스위밍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단어 하나하나 외워서 쓰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냥 규칙을 이해를 하면은 쉬운 건데 이렇게 됩니다. swim도 안 쓰죠. 왜냐면 swam이 있으니까 과거 분사형이 따로.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됐고 swim도 이제 문제를 만들자. 들어가서 swim ed는 아니고 ing 형태로 고치시오 라고 해서 swim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swimming.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swim, begging도 있는데 이거 말고 이런 거 약간 다음 수준이긴 한데 단어가 이것도 하나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regretted. 잠깐. 이렇게 해서 뭐야? 이거 그림 파일로 복사됐네. 설마 너 그림 파일 된 거야? 왜 그림 파일이 됐지? regret 팅이거든요. 이렇게 현재 분사는 안 알려주네. 왜 그래? 있구나. regretting. 배고프다.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글자로부터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글자가 있고 그 전의 글자가 모음으로 존재하고 그 전의 글자가 다시 자음. 그래서 추가되는 글자가 하나가 생긴다. 됐죠? 이렇게 하면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또한 이렇게 ed로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딱히 큰 변화는 없죠, 여기에서는. 그럼 여기에다가 regret.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 넣어주자.
자기가 혼나야겠는데? 성격이 저를 닮아서 좀 센 것 같은데 다스리는 법을 아직 못 배운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dmit it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 해서 다음 10개의 예를 또 달라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지? consonant, doubling, examples 이렇게 해서 찾아볼게요. bob, club, dub, grab, rub, soap, throp, kid, kidding. 저거 괜찮고. 자, 여기에서 아이들이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 drag 같은 경우에 글쎄. mug, prefer, transfer. 이건 웃기다. transfer 같은 경우에 얘가 이음절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tran, 1, spher, 2. 이음절인데? 왜 얘는 r 두 개지? 얘는 irregular 같아요. 즉, 불규칙 같습니다. 얘는 아무래도. admit, commit, submit. submit은 좀 나올 수도 있어. submit. 근데 얘도 이음절인데도 이렇게 되네. 내가 이름절로 잘못 알고 있는 건가? controlled, control. 얘도 이잖아. 왜 그래? 제가 배운 거랑 약간 다르네요. 1이 아니어도 되는 건가? shopping, bigger. 비깅은 아닌데 bigger. 그래. 맞아. 이게 그러니까 동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문제라니까. 진짜. 이거 모르면 되게 짜증나요. 비거도 써야겠다. 빅도 써야겠다. 이거 좋다. 좋은 예다. 되게. ER 형태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은 ER이랑 EST가 있겠죠. biggest도 똑같을 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이것도 얘네를 여기다가 plan이 아니라 big을 플러스 ER와 플러스 EST 형태로 고치시오 라고 이런 문제가 있어줘야 돼요.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AA bigger 이랑 biggest가 나와줘야죠.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얘는 자모자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모, 자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글자가 하나 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biggest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네들 둘 다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잠깐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하나 복사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복사해주고 bigger, biggest 됐죠?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뭐가 있었을 것 같은데 Please give me some examples of consonant doubling cases in adjectives. 그래서 consonant 자음 반복이 2번 되는 come on. 자음 반복이 2번 되는 케이스인데 근데 형용사에서 일어나는 케이스만 좀 샘플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왔네요.
big도 있고 hot도 있고 그래 이게 많아요. 아이들한테 보여줄 게 오히려 hot을 해야겠다 그러면 hotter 이랑 그런 것들. 왜 이게 이런지를 모른다고 아이들이. 선생님들도 모를걸요 아마? 모를걸? 그냥 그래서 그래 이럴걸요 다? 그게 아니라니까. 이유가 있긴 있어요. 나도 좀 별로 이런 걸 좋아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계속 마주치게 되는 거니까 제대로 알고 넘어가는 게 더 시간 절약이다 이거죠. 저는 항상 시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 plan을 hot을 ing와 ed 형태가 아니라 er과 est 형태로 고치시오. 이거를 복사를 해놔야겠다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하겠습니다. 됐죠? hotter, the hottest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thinne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redder는 잘 안 쓰죠. redder, sadder, bigger, big 썼죠. hot 썼고 thin. big이 왜 두 번 나왔어? biggest. 그렇구나. thinner 괜찮은 것 같다. thinner 괜찮아요. 오케이, thinner 괜찮은 거다. 좋죠 이거. thin.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모자가 생겨난다. 이것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H가 있고 모음으로 I가 있고 그 다음에 N이 있죠. 그 다음에 N이 하나가 더 들어가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생성을 하고 자모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냥 다 외워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찾아본 거예요. 진짜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그러고 나서 이걸 알게 됐는데 저는 제가 크는 동안에 누구도 이걸 저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외우느라고 고생을 좀 했던 사람인데 아니지 외우느라고 고생을 한 사람이라니 외우느라고 고생을 한 건 별로 없지만 못 외워서 고생을 한 건 좀 있죠. 그런 사람인데 누군가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숙제로 한 번만 만들어줬으면 끝날 일이었는데 그걸 아무도 안 해준 거예요. 제 삶은 그래요. 그냥 내가 받지 못한 거를 다음 사람들한테는 주기 위해서 다 하나씩 생각을 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게 생성된 게 어느 정도? 별로 없긴 한데 이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0개, 9개에서 10개 정도 생성이 됐을 거예요. 아마 총 숫자는 모르겠지만 아니네. 3, 4, 5, 6, 7, 8 8개 생성 괜찮아요. 충분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모자 생성을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 설명을 해주고 줘서 이제 이해를 시킨 것까지는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해를 했다고 이걸 아이들이 기억하고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쓰는 수준까지는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넣어주고 넘어간다. 네. 자모자, 즉 CBC 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이거는 이제 숙제는 각각의 아이들에게 다 넣어줄 거예요. 8문제밖에 안 되니까 조금만 보면 아이들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만드는 시간 지금 35분 40초가 걸렸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평생 사용하기 위해서 고생 안 하고 쓰게 되기까지의 시간은 제가 볼 때 얼마나 걸릴까?
10분 남짓? 이 10분 남짓의 시간을 누군가가 35분을 갈아서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평생 이걸 애매한 상태로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요거 만들어줬습니다. 아이들에게 다 전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